이제 오늘 봐야 되는 논문은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주고 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어떠한 이제 그것이 이제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계 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연애 관계를 갖는다든가 이런 식의 파트너가 있는 로맨틱 릴레이션십에 있어서의 미치는 효과, 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모형에 대해서 오늘 파트너 A가 appreciated 되어졌을 때 그것은 파트너 A의 appreciative한 것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 앞에 appreciative 안에 것은 결국에는 관계 유지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증폭시키고 이런 것들은 또 파트너 B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이런 식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관계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세 가지 연구를 하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척도,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직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본 연구에서는 일단 연구 1에서 그것의 개발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척도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측면을 맞춰서 일단 연구 1에서부터 그것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다중 척도로 되어 있는 appreciation in relationship의 이 척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feel appreciated 되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내가 남을 appreciative하게 평가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appreciation을 이제 두 개의 이 요인 구조로 해서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전체 문항을 모아놓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론에서부터 기존 연구에서부터 가져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죠.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신뢰도, 그다음에 기술 통계량 등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문항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최종적으로 이제 첫 번째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선정된 그 문항을 가지고 파이널 스케일 아이템에 대해서 새로운 표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본을 게다가 4번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표본에서는 탐색주, 두 번째 표본에서는 확인적, 그래서 이요인 구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본, 네 번째 표본에 대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판별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판별 타당도,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유사한 척도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이 요인의 appreciation in relationship 하위 척도인 feel appreciated와 being appreciative한 것에 대해서 상관성을 갖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뭐 gratitude의 척도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positional gratitude의 척도의 관계 혹은 또 뭐 다양한 뭐 measure of gratitude for the partner's kind, thought and deed 이런 척도들과의 관계를 보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인데프티드 되어지는 인데프티드 척도 뭐 이런 것과의 관계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있어서는 또한 판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유사하지 않은 좀 더 다른 혹은 전형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대인적인 특성을 갖는 그런 긍정적이면서 대인관계의 특성과의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appreciation in relationship 간의 관계성을 연관성을 보고 상관관계를 또 봤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변수들이 뭐 대인관계에 대한 특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도 또 attachment orientation, 그래서 이제 애착 그 지향성, 애착 지향성이라는 게 사실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appreciation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 애착 회피나 혹은 여기서 애착 불안 같은 것들이 관계성을 갖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척도 개발을 이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표 1 일단 보면은 표본 4개에 대해서 모집단이 어떻게 되고 있고 N수가 어떻게 되고 여성의 비율, 그 다음에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본 추출에 대한 이제 표본의 어떤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 2에 대해서는
표 2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가 되겠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발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발향.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appreciative고 appreciated 된 거니까 얘는 이만큼이 수렴됐다 적재됐다는 이거 얘는 또 이만큼의 적재량 갖고 교차 적재된 양은 이 정도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이제 교차 적재량 같은 경우에는 0. 절대값 차이값이 0.1을 이제 넘어야만 0.1을 넘어야만 한쪽 요인의 그 요인의 부하량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 돼서 뭐 0.7과 0.26 같은 경우 차이값이 0.4 이상이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정된 문항 총 합 상관관계수 이게 아마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면 산출되는 값으로 얘는 0.3의 값의 기준값을 갖게 되는데 뭐 0.3의 기준값보다 낮다면은 그거는 문항 간의 상관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문항이 나머지 이 지금 8개 문항과 이 문항 간의 상관성을 말하는 거고 또 이 0.65도 이 문항과 얘를 뺀 나머지 8개 문항 간의 상관성을 말하는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고 얘는 분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다. 뭐 분석하는 방법은 지금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방법 베리맥스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뭐 분산 설명량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reliability 크롬바 알파 값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평균이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기술 통계량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먼저 이제 그 문항을 추출을 하는 처음에는 30개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30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남게 되는 애가 9개랑 여기가 이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래서 16개가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테이블 2에 보여준 16개 문항 결국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단계가 이제 확인적 요인 이 요인 구조로 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 뭐 결과 표는 없는 대신에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내용이 1요인 구조에 비해서 뭐 일단 표본의 B 표본을 가지고 샘플 B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비교했을 때 2요인 모형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요인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의 요인 간에 자유롭게 상관관계를 설정을 했고 또 내용을 보면 여기서 상관성이 높다고 나오는 이제 오차항에 대해서도 허용을 했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쨌든지 간에 1요인 모형이든 2요인 모형이든 간에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오차 간에 공분산소는 허용을 하면서 모형을 추정을 해봤을 때 1요인 모형보다는 역시 2요인 모형 즉 appreciated나 appreciative 되어져 있는 그 요인을 갖는 모형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렴타당도와 이제 판별타당도인데 상관관계를 사용을 했다고 나오듯이 여기 상관관계 표를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appreciated, appreciative 여기서 개발한 도구 두 개에 대해서 grateful disposition, gratitude, in-depthness, partner positive trait, typical partner positive trait, 그 다음에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satisfaction까지 그러니까 7개의 다른 척도에 대해서 관계성을 봤다는 얘기죠. 일단은 grateful disposition이나
gratitude는 어쨌든지 간에 정의 상관성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맞는 거고, indebtedness는 어떤 무상관이나 거의 상관성이 없다, 아니면은 어떤 부적인 상관성을 갖는다. 그다음에 파트너 포지티브 트레이트나 티피컬 파트너 포지티브 트레이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파트너 포지티브 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정의 상관성이지만은 티피컬 파트너 포지티브 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무상관으로 나왔고, 특히 attachment avoidance 같은 경우에는 부적인 강한 상관성을 나오고, attachment anxiety도 이제 같은 유사 관계가 나올 것이며, satisfaction은 당연히 강한 상관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면은 요 대각선 아래쪽은 표본 C에 대한 거고, 대각선 위쪽은 이제 표본 D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뭐 결과를 냈다라고 나오면서,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이 도구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도구는 여기서 이제 개발한 도구는 두 개의 appreciative나 appreciated 되어지는 척도 하위 척도를 가지고 있는 요인 구조로서 충분히 타당하고, 그래서 앞으로 분석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